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을 포함한 서울 소재 공공기관 4곳에 대전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중소벤처기업부와 3개 산하기관들의 빈자리를 이들 기관들이 채우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까지 1차 이전을 마치고 나머지 3개 기관들도 이전 부지를 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첫 소식 장석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을 대전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전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으로 이전한 중기부와 3개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오는 27일 대전 이전 기관들의 관보가 고시되는데 기상청의 지방 이전 계획은 오는 28일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부 대정청산의 공실로 정책부서 346명을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현업부서 320명은 청사 부지 안에 2026년 6월까지 국가기상센터를 신축해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개 공공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임업진흥원은 임업기술상용화센터 인근인 유성구로 내년 하반기에 이전하고 특허전략개발원은 동구 역세권으로 내년 9월, 기상산업기술원도 동구 역세권으로 2025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기상청 이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녀 취학 문제와 배우자 취업 지원, 지방세 감면 등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또 3개 공공기관들의 임시 이주를 위한 건물 임차를 적극 알선하고 희망하는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1단계로는 임차 이전을 추진을 하고 또 2단계로는 부지 확보를 해서 그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3개 공공기관 가운데 2개가 대전 역세권으로 들어섰는 데 대해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들 기관의 대전 이전은 중기부 후속 조치로 명백한 개별 이전임을 밝히며 절대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 선택을 앞두고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TV 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4명의 대선 주자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앞다퉈 약속했고 저마다 충청 발전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충청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중원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뿌리가 충청이라고 운을 뗀 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첨단 국방산업단지 육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과학의 수도로 자리 잡도록 인접지에 있는 그 산업단지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기업들이 충분히 유치돼서 홍준표 후보는 대덕특구와 연계해 대전 세종에 3천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충청권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된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덕이 재창조될 때가 왔다며 기술과 기업, 경제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덕을 기술과 인재와 교육과 연구 그리고 기업 산업이 같이 어우러지는 정말 혁신의 클러스터로 원희룡 후보는 신수도권 개념을 도입해 충청권이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로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쪼개진 것들 하나하나가 아니라요. 이 신수도권을 발전시킨다라는 큰 계획을 놓고 예산도 통으로 주고 규제도 권한을 통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4명의 대선 주자들은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충청지방은행 설립, 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서 이길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치열한 주도권 다툼도 벌였습니다. 충청권은 전체 선거인단의 10%에 그치지만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 민심을 잡은 후보가 대선에서도 승리한 만큼 중원 민심을 누가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언급했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이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 청주 고속도로 등 23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 생활 SOC 3개년 계획 완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며 미해결 과제를 진전시키는 데 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질이 미흡한 수출 용지 제품에 적정 판정을 내려 8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데다 부적격 업체를 적격 업체로 둔갑시키는 등 지난해에만 141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조폐공사가 지난해 8월 수출용 용지 시제품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린 뒤 본제품 생산에 들어갔는데 2달 뒤 수요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재검사한 결과 본제품도 불량인 것이 확인되면서 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외주업체 선정 작업도 부적절함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2019년 2월엔 메달 세트 제작 구매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 기술 인력이 실제와 다른데도 그대로 계약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국가 상징물을 새긴 귀금속 분리온 메달 사업 과정에선 부적격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해 129억 원 상당의 메달을 납품하게 한 데다 이를 감추며 감사를 피해오다 194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것도 모자라 손실 부분을 은폐하고 변제 기한까지 연장해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조폐공사가 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부적격 업체가 적격 업체로 둔갑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이 같은 공직기강 회의 속에 조폐공사는 지난해에만 1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보안 인쇄 사업에선 이익을 남겼지만 메달 관련 사업과 은행권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방만 부실 경영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 직원들은 징계를 했고 관련 임원 2사람은 공고사직이 됐죠. 나머지 5명은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됐어요. 공기업 전문가들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절실한 데다 업무의 투명성과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KT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일부 기관과 자영업자들이 오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T에 따르면 오늘 낮 11시 20분쯤 네트워크망이 먹통이 되면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일시 마비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시와 충남도, 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인터넷망이 다운되면서 업무가 중단됐고 특히 KT망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결제 시스템과 배달 주문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 측은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복구 작업을 벌여 낮 12시쯤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새로운 주택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임대료 정책으로 이웃 나라까지 화제가 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최고의 양육 환경이 관심을 끄는데요. 흥행몰이를 하면서 임대주택의 사회적 인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패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충남형 공공임대주택인 꿈빛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충남도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짓기 시작한 전용 면적 59평방미터로
기존 24평형 크기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신혼부부들을 위해 보증금 5천만 원, 임대료는 15만 원으로 책정해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2명째는 무료로 감면돼 중국과 일본 등 해외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젊은 층의 관심 속에 흥행몰이에 나서 당초 우려와 달리 600세대에 1,000명 가까운 청약자들이 몰렸습니다. 보증금도 별로 안 들고 그리고 아기 놓으면 임대료 감면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꿈비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저렴한 임대료 정책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신개념의 주거 인프라가 강점입니다. 단지 안에는 230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들이 품앗이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센터도 들어섭니다.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함께 시설을 같이 넣어서 신혼부부들이나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아이 키우고 좋은 그런 시설,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비채 입주자 모집은 충남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에서 진행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의 여파로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에 따르면 8월 기준 대전 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3,295억 원이 늘어 전월 증가폭 7,616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고 세종도 대출 증가폭이 7월 3,522억 원에서 8월에는 1,368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따른 걸로 풀이되며 이번 주 대출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추가 보완책이 나올 걸로 보여 대출 규제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다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며 교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2일 오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며 사흘간의 시간을 주고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발신 수신한 모든 공문 목록과 첨부 파일 등을 요구했다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해당 자료는 지난달부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요청한 것이라며 자료의 양도 예년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문화예술계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대전 예술의 전당은 무대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 새로운 라인업으로 관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음악이 사라지고 이성과 논리만 남은 어느 문명의 멸망을 막기 위해 펼치는 음악과 사랑 이야기. 아트팝 오페라 안드로메다가 다음 달 10일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예술과 과학의 도시 대전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창작 프로젝트로 아트팝 가곡을 개척한 김효근의 작곡과 스토리로 구성된 무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지난해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관객들을 만났지만 올해는 관객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연 준비 과정 곳곳에서 설렘과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에 이렇게 작품을 선보이게 돼서 여러분들 극장으로 직접 발걸음하셔서 저희와 함께 따뜻한 이 음악의 사랑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무대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친 대전 예술의 전당은 하반기에만 23개 작품, 39차례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올해 클래식계의 빅이슈라 할 리카르도 무티와 빈 피라모닉의 내한 공연에 이어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이 선택한 앙상블 피라모닉스가 대전을 찾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발레 호두깎이 인형이 유니버설 발레단의 무대로 관객을 만납니다. 지역 문화계가 기지개를 켜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공무원 57살 A씨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지 가족에게 보고서를 전송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장애까지 생기게 한 젊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살 A씨와 25살 B씨 부부는 지난 2017년 생후 9개월 된 친딸을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아이는 세균 감염 질환인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받고 뼈 일부가 녹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부모가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세종시에 사는 옛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배를 누른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상대 또는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